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지역의 기업들이 1월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전남의 1월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제조업이 62, 비제조업이 76으로 모두 기준치인 100을 밑돌아 기업 경기가 지난달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기업들이 꼽은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내수 부진 등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순천시가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지 올해로 2년째입니다.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정부의 문화도시 법적 지정 여부가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한중일 세 개 나라는 지난 2014년부터 도시간 문화 교류를 위해 해마다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건 지난 2018년 말. 지난 2일에는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해를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문화도시로서 인프라 구축. 순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올해 지역 특성화 사업을 진행합니다. 생태화 가든 70여 개 작은 도서관이 결합한 가든 라이브러리 사업과 농어촌 문화체험 캠프인 리틀 포레스트 프로그램이 추진됩니다. 쟁점은 관련 사업을 토대로 결정되는 올 연말 정부의 문화도시 법적 지정 여부. 문화도시로 정부의 법적 지정을 받으면 5년간 200억 원 규모의 권역별 문화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권역별로 예를 들면 원도심 권역, 신도심 권역, 그다음에 생태문화권, 그다음에 전통문화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 문화도시 전역에 대한 어떤 이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어떤 지역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도 중요합니다. 지역 공동체의 문화 생태계 구축에 지역만의 차별화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사업들을 이렇게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형식적인 주민 주도형 사실 문화도시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이 열리는 순천시. 생태와 문화가 결합된 순천만의 문화도시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어느덧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새로운 선거제도 아래 치러지는 첫 총선에서 호남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4.15 총선 예비 후보 등록 이후 광주 전남의 선거 운동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공식 출마 기자회견에다 출판 기념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예비 후보들은 얼굴과 정책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월등히 높은 가운데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 후보 47명이 민주당 소속일 정도로 지난 20대 총선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민주당 내 후보 경쟁이 치열해졌고 앞으로 2달여 동안 민주당 공천 절차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100% 모든 지역구가 그렇다고는 확인하기 힘들지만 대부분의 지역구가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독주를 막겠다고 나선 비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와 비민주당 현역 의원이 격돌하는 지역구의 경우 선거 막판까지 뜨거운 경쟁이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 총선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선거 연령도 만 18살부터로 낮아지면서 광주 전남 표심에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전문가들은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정당을 따로 선택하던 경향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줄투표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소수 정당으로서는 최대한 지역구의 후보를 출마시켜서 줄투표 경향들을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은 생겼다. 여기에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정계 복귀와 제3지대 통합신당의 성공 여부 역시 호남 정치 지형 변화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총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에서는 순천 선거구,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어제까지 도내 10곳의 선거구 가운데 순천과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에 각각 7명의 예비 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또 여수 갑 5명, 여수 을 3명, 고흥, 보성, 장흥, 강진 3명 등이었으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7명, 정의당이 2명, 민중당 2명, 국가혁명배당금당 2명, 무소속 2명 등이었습니다. 민주평화당 탈당파들로 이뤄진 이른바 대한신당이 지역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한신당 전남도당은 지난 4일 목포에서 현역 의원과 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열어 정책 정당으로서 새로운 대안 제시는 물론 앞으로 세력 규합을 통해 정치 판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신당은 또 지난달부터 계속돼온 시도당 창당대회를 마치고 오는 12일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여수 광양 항만공사의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32억 원 증가한 2,30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 103억 원,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 87억 원, 해양 클러스터 구축 58억 원 등입니다. 항만공사는 이와 함께 사회적 가치 선도사업 예산으로 247억 원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안전관리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순신 도서관 1층에 새롭게 들어선 여수시 평생학습관이 오늘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이번 평생학습 강좌는 글쓰기와 요가 등 모두 58가지이며 지난달 모집한 1,400여 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넉 달간 진행됩니다. 여수시는 다음 강좌는 오는 4월 중 접수해 5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올해는 전남의 사회 간접 시설, 특히 교통 인프라에 대한 정부 투자가 집중됩니다. 도로와 철길, 하늘길 모두 큰 획을 긋는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오랜 수건인 목포와 보석을 잇는 남해안철도. 오는 2023년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4천억 원이 확보됐고 고속철 운영이 가능한 전철화 방식으로 바뀌면서 목포 부산 간 거리가 2시간 20분대로 단축됩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목포 고막원 구간 사업비도 1,8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025년 예정인 완공 시기를 2년 앞당겨 오는 2023년 전 구간 개통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를 3,200m로 400m 연장하기 위한 국고 예산도 확정돼 국토 산업권 거점 공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중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아마 전국에서 네 번째 이제 그런 공항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올해 3,700억 원의 예산이 확정된 광주 완도 고속도로는 1단계인 광주 강진강 구간이 2023년에 완공 예정이고 2단계인 강진 해남 구간도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앞에 화원동 국도 77호선 두 구간이 올해 착수됩니다. 또 국립공원 심의위원회에 발목 잡힌 흑상공항 건설 사업은 일단 50억 원의 국고를 확보했습니다. 지방도 또한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무안 청계에서 무안국제공항을 잇는 도로가 올해 말 개통되는 등 국가지원 지방도와 지방도 건설에 1,580억 원이 투입됩니다. 우선 일로몽탄 동강간 국가지원 지방도가 착공 10년 만에 개통됩니다. 14.5km에 2천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남학 도청에서 나주 혁신 도시간을 오가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SOC 현안 사업에 쏟을 국고 예산이 1조 2,900억 원. 특히 고속도로와 공항 철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2,400억 원이나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영로와 철길, 하늘길까지 전남의 2020년은 지역 경제를 견인할 교통 인프라를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시가 관내 중소기업들의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 시행합니다. 순천시는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민선 7기 공약 사업인 관내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순천시에 사업장이 있고 2년 이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금의 3%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수의 사설 유기동물 쉼터 운영자가 잠적하면서 후원금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아직 잔뜩 흐리기만 한 모습이지만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는 오후면 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사흘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모레까지 최고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제주 산지로는 최고 120mm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 내륙, 경북 북부 내륙으로는 눈으로 내려 쌓일 텐데요. 강원 산지에는 최고 30cm가량의 폭설이 예상돼서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눈이 가장 강하게 집중되는 시점은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남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계속해 발달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전국에서 사친 비나 눈이 내리겠고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전까지 중서부 지방에서는 먼지가 머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1도 등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이 5도, 부산 11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주 후반에 기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심한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